설명도 없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아, 여기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 네, 맞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16억 원, 건축비가 55억 원, 합의 71억 원 들었습니다. 시의 두 대가 500만 원, 보류 관리비가 200만 원, 거의 트리블이 357만 원. 음악 듣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거. 이런 공간들이 과연 필요한가?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곳에 기거를 해야 되는지. 대통령 공관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진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공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장 측이 청와대 등산로를 막으면서 공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7에서는 공관의 운용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공간이 왜 필요한지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수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그런데 헌재 소장에게 시민이 다니는 길을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등산로 폐쇄를 두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처사다, 이런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네. 먼저 헌법재판소장 공간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취재진은 북아산 탐방로를 찾았습니다. 이 길은 청와대와 함께 시민에게 개방된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입구에는 출입 금지와 등산로 폐쇄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그냥 저거 딸랑 붙여놓고 여기에 안내 홍보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원래 많이 이용들 하셨나요? 주민들? 많이 이용했지. 이 시간이면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올라가던 길이에요. 시민에게 개방된 길을 누가 어떤 이유로 막고 있는 걸까? 등산로를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관 쪽으로 100여 미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관 앞으로 통제구역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윽고 한 남성이 다가와 출입을 막습니다. 여기 원래 개방된 곳을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등산로 개방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등산로가 지금 여기 막혀 있습니다. 왜 막힌 거예요? 뭐.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기 등산로 관리하시는 춘추관 쪽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디 소속이세요? 그럼 대통령실 소속이신지. 저 헌재 소속이고요. 네. 헌재? 네. 막아서는 남성의 근무복엔 헌법재판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헌재 측이 무슨 권한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길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삼청동 주민센터에 확인해봤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다음에 그 입구에 안내서가 있었는데 안내서가 갑자기 철거되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문화청 자체에서 하니까 정확한 거는 문화청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취재진은 다시 이 길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대 쪽에서 이제 그런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를 하신 거죠. 관람객하고 등산객하고 한꺼번에 몰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헌재 쪽에서는 임시로 운영하는 걸 그만했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 측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공관 옆 등산로를 막아달라고 요청해왔다는 겁니다. 소음 때문에 막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막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방법에서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뭐 폐쇄시키는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예 다 없어지고. 등산로 폐쇄에 따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헌법재판소 측은 결국 지난 2일 등산로를 다시 개방했습니다. 폐쇄된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 시민들 품에 돌려줘야죠. 그것은 물론 개인 공간도 중요하지만은 공간이라 해가지고 시민들의 자유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침해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헌재 소장 공관 측은 왜 이 길을 막았던 걸까? 공관옆에 그 등산로를 폐쇄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좀 서면 접수드리면 되는 거고 뭐 택시 나갈 만하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헌재 측은 공관 옆 등산로는 청와대 개방 행사 기간 잠시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며 다시 막은 건 공관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소장의 어떤 안위가 걱정이 되고 또는 이 보안이 우려가 돼서 시민들의 등산로를 막아야 된다. 이러한 발상은 전혀 민주주의 시대의 환경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다. 국민들이 국토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근거도 없이 막아서 통행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건 전 대단한 월권 행위고요. 그런 월권 행위를 헌법재판소에서 했다는 것, 그게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공정에 대한 견해가 우리 국민 수준보다 낮다는 것이죠. 공직자의 생각 수준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장 공관. 한쪽은 북악산과 연결돼 있고 다른 한쪽엔 등산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관 전체 대지 면적은 2,810제곱미터, 넓은 잔디밭이 있고 그 안쪽으로 959제곱미터, 약 290평에 달하는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주택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고급 저택으로 딱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이 양옥집에서 만드는 이런 스페인 기와는 한 10배 정도 비싸면서 그 기와 자체가 부의 상징이에요. 결국은 건축이라는 게 돈으로 다 외형을. 등산로에서는 높은 담장에 가려 공간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와를 입히고 담장과 벽을 온통 돌로 이렇게 치장을 하다 보면은 보통 건축비 10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담장만 해도 돌도 자연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권위적으로 사람들이 이압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돌로 담장에다 건물을 계속 이렇게 치장하는 것은 권위의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헌재 소장이 삼청동 공간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뭘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자택에 있는 서울 반포동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헌재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경로를 찾는 중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니 헌재까지 거리는 10km가 나옵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이 신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에서 헌재까지의 거리는 10km.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가까이 자택이 있는데도 왜 삼청동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헌재 측에 물었습니다. 헌재 측은 소장 공간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직무상 필요성을 인정해 설치했으며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은 대저택입니다. 사실 그런 대저택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재 소장 공간 운영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총 6억 9,100만 원, 연평균 1억 3,800만 원의 세금이 공관에 투입됐습니다. 운영비를 항목별로 보면 개보수 공사에 3억 1,700만 원,
경비대 시설 환경개선공사에 6,679만 원, 보일러 교체공사에 3,092만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도 1,128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관 측은 근무하는 전속 요리사와 경비원 인원수와 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선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라 인사관리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답변 내용 중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이제 거기 경비원하고 전속 요리사가 몇 명 근무하는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전속 요리사는 제가 거의 공무원인지 별정직인지 매일 출근하는지 몰라도 이 세금으로 밥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지. 자기가 예를 들면 지금 조선시대 정성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 고위공직자 공관 사용 현황을 보면 헌재 소장뿐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사부 요인이 모두 공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관 중에는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공관을 사용하고 있고 군 고위직에게도 공관이 제공됩니다. 사실은 공관이라는 것이 이 일제 이 강점기 때 어떻게 보면 일본 관리들을 이렇게 지방에 파견을 해서 관사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입법부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런 예우 차원에서 이 국회의장 공관도 굉장히 한남동에 크게 그리고 대법원장 공관도 굉장히 크게 호화롭게 헌법재판소장이 그냥 주거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규모의 그러한 공간이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국회의장 공관 대지 면적은 7,700제곱미터, 약 2,330평입니다. 고 이만섭 국회의장은 호화롭다는 이유로 이 공간의 사용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은 서울과 세종 두 군데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삼청동 공관의 경우 대지 면적이 15,014제곱미터, 4,541평에 달합니다. 축구장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세종 공관은 서울보다 규모가 더 큰 30,080제곱미터입니다. 사부 요인의 공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2,000평 혹은 4,000평 대지 면적이 그리고 건물만 따지더라도 600평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굳이 서민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좀 현기증을 느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간들이 과연 필요한가?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곳에 기거를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운영 행태, 막대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혈세가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법원장 공관. 대지 면적은 1,768제곱미터, 3,257평입니다. 축구장의 약 1.5배 크기입니다. 집 전체를 보면은 돌로다가 집을 그냥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그 특성을 살리는 것보다 그 비싼 돌을 벽에다 붙이기 위해서 집을 모던하게 딱 사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봤을 땐 저게 뭐 그렇게 비싼가 그러는데 실제 가격 면에서는 한 50배가 비싼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입주 전 16억여 원을 들인 이른바 호화 리모델링은 당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가 예산을 쓰면 얼마를 배정받아 어디에 어떤 용도에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증빙 자료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이 서명 날연함으로써 수령해낸 거고 그것을 커피 생수 산 것까지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공관의 사적 유용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미니축구 골대와 모래사장을 설치해 손주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함께 며느리는 공관에 거주하면서 직장 동료와 공관에서 회식 만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께서 일하시는 인터에서 만찬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관 논란에 대한 대법원장 측의 입장은 뭘까?
대법원은 예산 집행 등 공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간에서 개인 파티를 한다? 공간에서 자녀들의 어떤 무슨 모임을 갖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공간의 남용이고 권리의 오용이거든요. 저는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관료주의적인 어떤 지배의식에서 나오는 정말 국민이 분노할 노릇이거든요. 네, 최 기자, 고위공직자 공관을 보니까 크기도 그렇고 뭐 인건비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면에서 문제가 많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 기자. 자, 이 각 지자체에서도 공관을 운영하고 있죠? 네, 상당수의 지자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일부 교육감까지 공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들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각 지자체의 공관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17개 시도지사 공관을 전수조사해 봤는데요. 여기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부산시장 공관. 부산시장 공관은 토지 면적 기준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인 18,015제곱미터, 5,449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의 2.5배 크기입니다. 한쪽엔 잘 가꿔진 잔디밭과 고급스런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취재진은 부산시장 공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입니다. 공관 건물은 이제 사무동, 이제 연회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내빈실이라든지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2층은 관사로 썼던 거죠. 그래서 공관 건물은 시민들한테 개방이 안 돼 있었죠, 이때까지. 산책로를 따라 100여 미터 올라가면 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거돈 전 시장 퇴임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층엔) 내외빈을 맡는 연회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외빈들 초청해서 공식 행사 같은 걸 할 때 만찬이라든지 오찬을 할 때 쓰는 이런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쓰고요. 지방의 청와대라 불렸던 이곳은 접견실의 비품 역시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전에 지장님이 이걸 음악 감상하실 때 뭐 쓰셨다고 하던 거 그건 들었습니다.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혹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뭐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거, 이게 다 세트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스피커와 앰프, 1,000만 원 넘는 고가의 오디오 시설을 세금으로 구입한 건 외빈들에게 품격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는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2층에) 전임 시장님들이 살았던 그 공간입니다. 관사라고 하죠. 관사에.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문을 열자 왼편으로 고급 소파가 놓인 응접실이 있습니다. 그 옆으론 TV가 설치된 방에 운동기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어진 곳은 안방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앞쪽으로는 많은 옷을 수납할 넓은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으론 샤워 시설과 욕조를 갖춘 넓은 욕실도 있습니다. 벽쪽 문을 열면 빌트인 냉장고들과 식기세척기가 설치된 넓은 주방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 옆방엔 붙박이장, 침대와 함께 옷주름을 잡아주는 스타일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실, 다이닝룸, 주방을 제외하고 방만 6개에 달합니다. 공관 지하 창고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용했다는 매트리스가 보관돼 있습니다. 틀은 원래 자기 거니까 자기가 가져가고
렌트는 예산으로 샀으니까 이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틀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에 설치해서 쓰기도 좀 애매하고. 오호돈 전 시장 재임 당시 구입한 공관 비품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독일제 매트리스 484만 원, 거위털 이불 세트 357만 원, 호주산 고급 커피 머신 162만 원, 65인치 TV 2대 505만 원, 앰프와 스피커 등 음악 감상용 비품이 1,334만 원. 이 밖에 식기세척기, 세탁 건조기, 김치 냉장고까지 2018년 하반기 비품 구입비로만 총 4,582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TV가 2대 500만 원짜리가 필요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스피커, 앰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의 직무와 업무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어졌다 한다면 이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2019년에는 공관 인건비로도 청원경찰 7명, 조경관리사 2명 등 3억 9,500만 원가량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구시대에 그런 잔재들을 두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많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세금을 일정 정도에 들여서 그것을 관리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좀 들고 싶고요. 오거돈 전 시장 측은 어떤 입장일까? 화려하고 안 하고 그 공간 자체가 원래 시장 관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청남대 같이 그런 용도로 처음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 관서용으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라서 어쨌든 시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시민사회가 그걸 원치 않으면 그거는 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다면 현 부산시장은 왜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걸까? 관사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 다 이 그 부산 시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산시장이 되는데 특별히 그 관사에 들어갈 이유를 느끼지를 못했고요. 또 시민들의 바람도 그랬고 그리고 상당히 그 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턱없이 넓은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독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공간을 활용할 방안도 곧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 건물 자체가 김중업 선생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은 그대로 살리되 그 내부 공간은 그런 청년들과 사업하는 분, 비즈니스하는 분들과 일반 시민들도 그 자유롭게 좀 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12일 취재진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에 머물렀던 가회동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현재 집주인이 다시 거주하고 있어 안을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공간 임대료는 보증금 28억 원에 월세 208만 원, 모두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관리 운영 비용은 얼마나 될까? 가해동 공간을 사용했던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정도 되는데요. 전기세라든지 수도, 가스 이런 세금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했습니다. 한 4명 정도. 그게 전체적으로 한 26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집기료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까지 하면 그보다 조금 더 비용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물론 리모델링 비용 약 9,200만 원도 서울시가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공간 사용 자체가 아마 이제 관례적으로 쭉 이어져 왔었고 이제 아마 그런 비용들을 아마 이제 지원을 했지 않았나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공간 논란에 대한 고 박원순 시장 측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공간 비품인 경우 재임 중에 공간 비품이라서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는 내용이 아니고 공간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쓴다면 그 비품이야 당연히 공적인 비용으로 지출이 되겠죠. 공간에서 외빈도 초대하고
또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사용되는 내용이 모두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1년 넘게 서울 가양동 자택에서 출퇴근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자택 앞에서 출근하는 오 시장을 만났습니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지난 1년 동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한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서 빠르면 한 20분, 늦으면 차 밀리는 시간에는 한 30분 이렇게 걸립니다. 오 시장은 공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왔을 때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원래 제 생각이 공간에서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약 기간 만료되고 자연스럽게 공간이 사라지게 된 거죠. 왜 공간에서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공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지사 공관. 이철호 경북지사는 새로 집이 지어지는 대로 공간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사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권고안이 있어서 그러면 좋다. 이 차제에 관사를 나오는 대신에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집 짓는 부음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세액을 주고 이 형평성 맞게 우리 지역에 뭐 세 주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 맞게 사용하고 집은 2년 내에 다 지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경북지사 측은 전체 건물 면적 948제곱미터 중 174제곱미터, 약 52평만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매입비 16억 원, 건축비가 55억 원, 합의 71억 원 들었습니다. 한옥 건물이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의 배 이상 듭니다. 대외통상교류관 한쪽엔 회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내빈들 회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회의 끝나고 이제 오찬 뭐 이런 쪽으로 이용해가 쓰고 있죠. 회의실 벽 뒤쪽은 현재 이철우 지사 가족이 사용하는 사적 공간입니다. 지금 막혀져 있는 거죠. 나도 구분을 해버렸어요. 현재 17개 지자체 중 이미 공간을 폐지한 곳은 7곳. 최근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곳이 경기, 전북 등 7곳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강원도, 전남도 등 3곳은 계속 공간을 사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3곳이 공간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이유는 뭘까? 아파트를 공간으로 사용하는 전남도와 대구시에 확인해봤습니다. 자택이요? 그 완도에 있으시죠? 완도가 고향이시니까. 저희 지사님은 100km나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매일 출근하시기는 힘들고, 사실 여기 남학에 따로 집이 있으시면 더 좋으시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지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이제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숙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살고 계신데 주택을 다 뭐 이렇게 처분하고 이렇게 또 오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떨까? 강원지사 공간은 1237제곱미터, 약 374평 대지 면적의 단독 주택입니다. 춘천에 집이 없는 그 나중에 후임자를 생각해서도 지금 제가 그거를 뭐 처분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임 지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보고 회의 수시로 이런 거 하는 예가 많다. 그리고 그게 그 청사에 바로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그냥 사용할 생각입니다. 관사 운영비는 어떻게 직접 부담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예산 지원을 받으실 예정인가요? 전자.
직접 부담하실 네네. 얘기시고요. 업무와 소통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그런 걸 반납해야 된다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역퍼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기자, 민선으로 출범한 지방자치 시대 벌써 3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관선 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요. 공관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돼 올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세금 낭비와 사적 유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왜 공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북지사 공관. 대지 면적 599제곱미터, 약 181평에 달합니다. 지난달 당선 직후엔 이 공간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김관영 전북지사. 하지만 입장을 바꿔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어쨌든지 국민의 눈높이가 그것보다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치단체장들을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맞겠다 생각한 거죠. 그동안 공관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을까? 안을 들어가 보니 가장 먼저 큰 소파가 눈에 띕니다. 이 소파는 2014년도에 한 3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여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 지사님이 당시 취임하고 난 직후에 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주방,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선 지난달까지 전임 지사가 사용했던 식탁과 함께 냉장고도 보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세탁기가 있고 안방엔 침대가 보입니다. 비품 구입비를 확인해 보니 냉장고 286만 원, 세탁기 148만 원, 침대 465만 원 등 2014년 당시 살림살이에만 총 1,500만 원 넘게 집행됐습니다. 새 지사가 공관에 들어오면서 살림살이가 대거 교체된 겁니다. 세금으로 구매한 비품은 이뿐이 아닙니다. 공관엔 운동기구와 함께 안마의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뭐 안마의자가 있네요. 저희가 지금 안마의자도 정확히 구입 시기나 구입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와보니까 관리대장에는 표기는 돼 있는데 실제 비품 대장을 확인해 보니 안마의자와 운동기구는 정확히 언제 얼마에 구입했는진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살림살이 비품으로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사적과 공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일단은 되고 나면 도민을 무시해도 전혀 무방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전북도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재정 자립도가 23.8%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상황. 그런데도 도지사가 거주하는 1급 공간엔 해마다 1,100만 원에서 1,800여만 원에 이르는 관리 비용을 지출해 왔습니다. 보수 정비, 물품 구입비 외에 전기, 가스, 수도료 등 도지사 측이 사용한 공급 요금도 세금으로 집행됐습니다. 이곳을 사용해온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관리 운영비나 비품 구입 등을 지사님의 자비가 아니라 세금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도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나하나 따지기가 그러네요. 14년도에 비품 구입으로 1,500여만 원을 그건 이제 처음 들어가는 해니까 그랬겠죠. 그때는 공간에 쓰는 사람들은 사실상 24시간 근무 체제죠. 그러니까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적이고 몇 시부터 몇 시는 공적이다라는 것을 구분이 정확히 가능한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공적인 업무도 겸하고 있는 공간이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간들은 어떨까? 취재진이 17개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1, 2급 공관 관리 운영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용한 45개 공간 가운데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한 곳은 단 3곳. 나머지는 전기, 수도,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모두 지자체가 납부했습니다. 공관의 관리 운영비를 세금으로 집행하는 근거는 뭘까? 전북도청의 경우 1급 공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사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 2급 고위공직자 공관의 경우 전기, 전화, 수도, 관리비, 유지 수선비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대다수의 비용이 세금으로 지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관사 운영비의 부담이라고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건물 후 신 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조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하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운영비, 그다음에 전기 요금, 전화 요금, 수도 요금 이렇게 항목별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지자체 대부분의 관사 운영 조례가 거의 동일하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너무 많이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원칙 규정이 아무런 지금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요. 각 지자체 관사 조례에 1, 2급 관사에 관한 너무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담겨 있어 사실상 모두 세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실정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응접 세트나 커튼 이런 기본 장식물에 관한 비용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근거 삼아서 대형 TV라든지 심지어 런닝머신, 커피머신 이런 것들까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명백히 위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각 지자체에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공관의 경우는 어떨까?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르면 전기, 수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이 세금으로 집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공관부터가 이런 기획재정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형사처벌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측의 입장은 뭘까? 국유재산법 2조의 3항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 운영과 유지,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걸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익목적 유가니까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간 같은 경우는 개인 목적 플러스 이제 공익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저희가 좀 많이 보는 거죠. 현재는 공간이 국유재산으로서 개인 목적이 아닌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 공관 역시 지난 한 해 공간 유지 관리비로 약 7,200만 원, 그리고 인건비로 10억 8천여만 원이 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권의 상징이죠. 나는 일반 국민하고 그리고 아래 지원하고 다른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어떤 신분의 상징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에게만 공간을 제공합니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을 비롯한 국무장관 등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이 직접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회기 중 의회 내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숙식하는 모습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but it varies. And sometimes people don't live in them. Sometimes they just use them as their place to do official events, and they have a house somewhere else because they're really considered something for public use. 나엘 카이저 교수는 공간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고위공직자들이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But if the value of that and the salary they receive is excessive in some way, that's when I would think people would have a problem with it. 영국의 경우는 어떨까? 런던 다우닝가의 총리 공간은 1층은 총리실 직원이 사무실로 쓰고 2층과 3층은 총리 가족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2층의 거실, 서재, 부엌, 3층의 침실을 합치면 그 규모는 한국의 60평 아파트 정도. 영국에선 특히 공직자들에게 검소한 환경을 강조합니다. There is a general principle that we don't give ministers a particularly luxurious lifestyle, and if there's a sense that they are being given that, then it is likely to lead to criticism. That's the principle. And we also have an idea that the UK Prime Minister is not a president. They are just one of a number of ministers who happens to be the most senior minister, but they're not above all others. So they therefore don't have that kind of lavish lifestyle provided for them. That's the general understanding. 영국은 공간 사용자가 개인적인 파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있고 개인 세금을 포함한 생활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If they have parties or personal events in those residences, then they have to pay for them themselves. That's a stipulation that could be introduced. You could limit the numbers of accommodations that are available. There's various ways of doing it,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t's subject to public scrutiny.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앞 인건비 등 공간 비용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 헌재 측에 대한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즉각 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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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지금 우리 시민사회는 공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 마련돼야 되는 그러한 이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 시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된다. 혈세에 대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고 사적인 게 더 공적인 것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최 기자, 공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공간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 이런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공간은 그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규정도 실태조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수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없어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일부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지금처럼 공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공직자의 권위는 공간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탐사보도 7은 여기까지입니다.